성장판은 그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성장판을 적절한 자극을 주면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율은 증가돼 안 증가돼요? 증가되고 성장판은 자극되고 거기서 우리가 영양으로 섭취했던 칼슘과 단백질을 가지고 동화 합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성장이 뼈가 자라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농구 선수들이나 어릴 때부터 농구나 배구를 했는 선수들은 굉장히 키가 크죠. 상하체로는 굉장히 크죠. 상하로는. 좌우로는 별로 안 크죠. 어깨는 좁아요. 그죠? 근데 상하는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은 농구와 배구 선수의 특징은 뭐예요? 점핑 운동을 하죠. 점프를 운동하니까 점프를 해서 탁 내리면은 이 보통 이 장골의 긴 뼈의 롱본에 이 성장판이 다 붙어 있어요. 주로. 이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점프를 에 따르면은 신체 체중과 중력의 하중을 받기 때문에 엄청난 이 성장판에 자극을 줘야 안 줘요. 이 점프를 했다가 콱 내린 것도 저항 운동이 아니에요. 저항 운동이죠. 그죠? 점핑을 했다가 탁 내리는 것도 성장판에 자극을 줘 안 줘? 자극을 주니까 그것도 저항 운동이죠. 성장판에 저항을 주는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판에 큰 자극을 주니까 당연히 성장 호르몬의 분비율이 증가되고, 그러니까 우유라든가 고기를 많이 또 선수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적 요인이 완벽하게 구비가 돼야 안 돼요. 구비가 되다 보니까 키는 다 비슷했는데 아마 여러분 동기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뭐 초등학교 때는 비슷했는데 중학교 이 친구는 농구 배구 선수 되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뭐 190이 되고 나는 요만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운동을 했는 선수들이 키가 빨리 크죠. 왜냐하면 그 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환경적 요인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논리를 일반인들한테 가져온다면은, 자, 일반인들은 애들한테 맨날 어떻게 해요? 농구하라, 야구하라, 뭐 배구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몸이란 성장도 어떻게 상하, 하늘 높은 줄도 알아야 되지만 땅 넓은 줄도 알아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농구나 배구라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말고 하늘만 통통 뛰잖아요. 근데 땅도 넓죠. 그러니까 옆으로도 뼈가 자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와 좌우의 뼈를 우리가 골고루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저항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웨이트 기구는 어떻게 해요? 상하 운동, 스쿼트라든가 이런 운동은 어떻게 해요? 상하의, 그러니까 구조는 스트럭처럴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 척추 구조 운동 같은 경우는 상하를 자극하는 운동이죠. 맞아요? 근데 벤치프레스라든가 이런 것은 풀링이라든가 하는 것은 뭐예요? 좌우를 자극하는 운동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 농구나 배구를 하는 선수들보다 더 균형적으로 뼈를 골격을 발달시킬 수 있어 없어요? 키도 크고 옆으로도 크고 아주 멋진 우람한 체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때부터 올바른 저항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의 이 성장판을 어떻게 해요? 전체를 골고루 균형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장기 어린이의 저항 운동은 키 성장에서 대단한 의미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한 논리적인 이 근거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 교육을 하면서 다 배운 내용들이죠. 아주 안 배웠다면 배울 내용들입니다. 배운 사람들은 배운 내용들이죠. 기억 납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응용하니까 여기에 대한 논거를 다 제시해 줄 수 있어 없어요? 다 제시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장기 어린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항 운동의 효과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심폐력 위주의 그런 어떤 함정에 빠져 있어 가지고 이 저항 운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고민을 안 해요. 저항 운동이 얼마나 위대한 운동이 되는지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성장기 어린이의 어떤 저항 운동이 외국에는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냥 선입관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 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실제 임상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바로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임상의 결과 아닐까요? 응?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이 바로 그 임상의 결과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역도 선수들은 어릴 때면 키가 안 커져. 왜냐? 그 사람은 저항이 적절함이 아니거든요. 과도한 저항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릴 때 성장판이 파괴를 일어나요. 성장판이 적절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성장판이 파괴할 정도로 자극을 줘버리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역도라든가 이런 경우는 적절한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 운동을 했기 때문에 키가 안 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함에 저항 운동의 강도, 적절함을 바로 적절함을 조절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적절함을 조절해 준다면은
그 저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판에 직접적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판의 직접적 자극은 바로 우리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의 활성화, 생성 및 분비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양, 동화, 단백질과 칼슘의 동화를 더욱더 촉진시켜서 기성장을 빨리빨리 촉진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성장기 어린이의 저항 운동은 대단히 의미 있다. 외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 근데 불행하게도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논문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부모들도 어린이 성장에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을 병행하지 않고 다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지고 성장 호르몬요법 주사를 줬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장 호르몬 요법을 주면 외부에서 인위적 성장 호르몬을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신체 전체에 매일 분비되는 호르몬이 약 20g 밖에 안 돼요. 20g. 우리 몸 전체 분비되는 호르몬이 전체에 20g 밖에 안 되는데 그 20g 정도 되는 호르몬이 우리 신체 전체를 다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아주 적은 양의 호르몬이 우리 신체 전체를 조절하기 때문에 조그만 양이 우리 인체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호르몬 가지고 장난치지 말란 얘기예요. 호르몬과 장난치다 보면은 이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그럼 평생 못 고칩니다. 예컨대 갑상선 호르몬이 고장 났어요.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암이라 해가지고 들어있으면 평생 갑상선 약 먹어야 돼요. 티로신이라고 하는 티포라고 하는 이런 약을 먹어야 되죠. 호르몬 제제 평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뇨병 걸려가지고 나니까 평생 뭐 먹어요? 인슐린 주사 맞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인슐린 펌프를 해가지고 몸에 채워가지고 맨날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고칠 수 없어요. 평생을 그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참 어린 애들한테 키좀안 큰다고 어떻게 해요? 성장 호르몬,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빵빵 넣어줄게. 그러니까 헐크 만들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애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린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 바로 뇌에서 분비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것이. 성장 호르몬은 나중에 간에서 만드는 소마토메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이 소마토메딘, IGF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성장에 사실 많은 역할을 해요.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못하면은 간에서 분비되는 이 IGF, 즉 소마토메딘이라는 호르몬도 여기서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성장에 대해서 엄청난 위험한 환경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요법 주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구나 성장 애가 키 안 큰다고 해가지고 조카들이나 키가 안 큰다 해가지고 성장 호르몬 간다라고 한다면은 말리시고 뭘 하라? 이런 요건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키가 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을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면은 너무 더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환경적 요인만 우리가 잘 만들어준다면은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저항 운동이 굉장히 성장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걸로 마치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천천히 해주세요. 네. 예. 21기 실무교육생 서종범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다이어트나 성공한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임상을 겪고 효험을 봤다고 하는 지방연소 크림이나 지방연소제 같은 그런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저희한테 효험이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홈쇼핑 TV를 틀다 보면은 홈쇼핑 보다 보면은 그런 선전을 많이 봅니다. 몸에 이를 바르면은 지방이 어떻게 쑥쑥 막 사라지는 그 그림을 그렸고 그렇게 홍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편하게 살 빠지죠.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은 그냥 먹어도 되죠. 그죠? 먹고 그냥 싹 바르면 싹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진실이라면은
뭐 비만의 문제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그걸 바르면 막 지방액 성금성금 없어지는데 이 세상에 그 지방 비만의 문제 고민할 게 뭐 있어? 하면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겠죠. 안 그래요? 그걸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을 안 받았을까요? 지방으로 인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 막이 다 이렇게 생기는데 뭐 딱 바르니까 지방이 쑥쑥 빠지고 한다면은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가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 안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겠어요? 그냥 장사 속이다라는 거죠. 그 이제 진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한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지방을 뺀다는 것은 결국 뭐의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칼로리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방이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일까요? 지방이 빠진다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해 보세요. 그게 어떤 현상일까요? 우리 몸은 왜 지방을 뺄까요?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지방이 어떤 게 좋나요? 뭘 바르면, 먹으면 지방이 빠지나요? 뭘 바르면 빠지나요? 대한 이런 똑같은 질문들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딱 이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해보세요. 우리 인체는 어떠한 경우에 지방을 사용할까요? 지방을 우리 몸은 막 사용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개념 없이 사용할까요? 아니면 개념 있게 사용할까요? 지방도 에너지원이죠. 맞아요. 그 에너지원을 막 함부로 막 대충 막 쓰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쓰겠어요? 원칙을 가지고 쓰겠죠. 그렇다면은 지방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지방을 쓴다는 것은 뭐예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지방을 에너지 사용한다. 왜 지방을 에너지로 쓰세요? 라고 이제 옆에서 질문한 거죠. 자, 막 누가 지방을 막 갖다 쓰고 있어요.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왜 지방을 에너지로 쓸까요? 라니까 이 사람이 예. 저는 아주 그냥 심심해서 그냥 지방 버리고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 몸에서 발생할까요? 그러면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말은 뭘 의미를 하겠어요? 뭔가 내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에너지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내 몸에서는 그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잖아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뭐라? 내 몸이 뭔가 에너지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이해돼요?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내 몸은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현재 내 몸 어떤 상태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에너지의 수요 상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렇다면은 지방을 효과적으로 빼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방을 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지방을 보다 많이 에너지원으로 사용케 하면 되죠. 맞아요? 지방을 보다 많이 사용케 한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방을 많이 사용케 즉 에너지의 수요를 늘리면 되죠, 우리 몸이. 맞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초대사량이나 이런 대사량 자체를 늘리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 많이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증가되니까 지방을 많이 갖다 써, 안 써? 많이 갖다 쓰죠.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지방은 괜히 그냥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필요할 때 우리 인체에서는 지방을 갖다 에너지로 쓴다는 거죠. 즉, 이 말은 그냥 어떤 크림을 내가 배에 그냥 문지른다 해서 지방이 크림 발랐네 그냥 빠져야지 쏙 빠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 이해돼요? 내가 아무리 크림이고 크림 할배가 와서 바르더라도
내가 지방이 이게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지방을 사용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지방은 우리 몸에 대단히 중요한 에너지 거번이에요. 근데 얘가 막 함부로 막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 그래서 우리가 살을 지방을 빼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내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